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태풍 인파가 중공 저장성에 상륙했습니다. 인파는 맨더린으로 불꽃, 폭죽을 의미하는 yen화의 캔토니즈 발음입니다. 해안가에 엄청난 물보라와 토네이도를 발생시키면서 무서운 기세로 상륙했습니다. 저장 연안의 섬들에 인파가 도착한 건 7월 24일이었습니다. 저장성 저우산시의 불교 성지 푸토산 부근도 접근하지 말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인파는 굉장한 속도로 소용돌이 치면서 저장성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장시성, 후젠성도 영향권입니다. 태풍은 엄청난 양의 비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난성이 문제가 아니라 저장성 등 태풍 인파가 강타하고 있는 지역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엄청난 양의 누런 흙탕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산과 언덕, 도로, 마을 할 것 없이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저장성 사우싱에서는 태풍 인파가 오기도 전에 비구름의 영향권에 들면서 초토화됐습니다. 마을에서는 폭우로 산사태와 가옥 침수가 우려된다는 경고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이 모두 잠기고 다리도 끊겼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짐도 챙기지 못하고 대충 몸만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을은 가슴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하늘에는 비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사방이 모두 흙탕물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태풍 인파가 25일 상하이 와이탄을 강타하는 장면입니다. 하늘이 시커멓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상하이 푸동과 홍차오 공항의 항공편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사우싱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가옥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한쪽 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장성 사우싱 주민들은 이제 허난 정조를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사우싱이 급하니 살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 곳곳이 폭포로 변하면서 산사태와 함께 지나던 차량들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이미 폐허로 변했습니다. 도로도 뜯기고 집안도 침하됐습니다. 정저우시보다 강우량이 더 많았던 신시양시도 피해가 엄중합니다. 정저우보다는 덜 주목받고 있지만 농촌이 많은 이곳도 초토화됐습니다. 12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5천 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둑이 터져 이 일대가 강으로 변했습니다. 신상은 옛날에 주무왕이 폭정을 일삼던 은주왕을 토벌한 모기야 지전이 벌어진 역사적인 곳입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난성 신상의 무예, 모기야입니다. 거의 지붕까지 잠긴 경차 위에 애완견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애완견 주인은 어떻게 되는지 생사가 불명입니다. 구조대원이 접근해 머리를 쓰다듬더니 번쩍 들어 구해냅니다. 강아지는 살아서 다행이라는 듯 팔을 흔듭니다. 구조대원도 생명 하나를 구했다는 기쁨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끔찍한 재난 상황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풍경입니다. 신시양시 호자현에서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대피하는 이도 있고 전력으로 뛰는 이들도 있습니다. 호자는 황하에서 차로 10분 거리인데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사는 곳이 곧 강물에 침수된다는 공포에 질려 모두 전속력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곧 데리러 갈 테니 기다리라고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주 긴박합니다. 사람들이 대피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은 하천 두 개 사이에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산주의 개천입니다. 개천의 이름이 공산주의입니다. 24일 거센 물길이 강타한 신시양의 다른 지역입니다. 차량이 그대로 떠내려가는 이곳도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제방 붕괴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한 차례 홍수가 휩쓸고 간 정저우 일대는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집안 침하가 상당히 심합니다. 도로 아래 흙이 쓸려나가 생긴 공간이 무려 1m나 됩니다. 황하유역의 허난성 일대의 집안은 상당히 무릅니다. 비가 한 번 오면 토양이 스펀지처럼
물을 그대로 흡수하는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폭우에 따른 홍수로 시형이 수시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토지 자체는 비옥해 농사를 짓기에는 좋은 지역이지만 높은 건물을 건설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입니다. 물을 다스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 우임금의 치수가 전설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7월 20일 정저우 지하철과 진광터널에서 미중유의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마라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소 측이 입주민들에게 급히 차를 지하 주차장으로 옮기라고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지하에 가져다 놓는 순간 천장이 붕괴되고 출구에서 비가 들이치는 바람에 순식간에 수장되다시피 했습니다. 차량은 물론이고 많은 입주민들이 지하 주차장에 갇혀 참사를 당했습니다. 6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희생자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도주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진광터널 정리 작업에 참여했던 한 레카차 기사는 터널 안에서 6,300여 구의 시신을 목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사망자의 다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50여 명이 사망했다는 중국 당국의 발표는 천양지차입니다. 이런 사실을 발설한 기사는 그러나 곧바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모바일폰도 압수했습니다. 이 와중에 정저우에서는 따마, 중년 여성들이 광장물을 추고 있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난리통에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저우의 참사가 중공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7월 23일 중공 관영매체 신화사는 느닷없이 괴이한 보도를 했습니다. 마치 만우절 가짜 기사처럼 귀를 의심케 하는 뉴스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시진핑 옆에 붙어있는 왕후닝이 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신화사는 시진핑이 농촌의 화장실 혁명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생적인 화장실을 농촌에 보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CCTV도 신화사의 기사를 받아 아나운서가 당당하게 보도했습니다. 후난성 헝양에서는 화장실 혁명을 주제로 영상 세미나까지 열었습니다. 후춘화도 이 회의에 참석해 시진핑 총석의 지시 정신을 학습해 관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추구하지 말고 질적인 개선에 주력해 제대로 화장실 모델을 구축한 뒤 이를 보급하라고 말했습니다. 홍수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중국 공산당은 코미디 같은 일을 진지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후춘화가 참석한 이 영상회의에는 후난, 허베이, 랴오닝, 하이난, 깐수성의 책임자가 참석해 발언을 하고 상호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중공 모처에서 벌어진 합동 결혼식입니다. 붉은 꽃으로 홀리의 장식을 한 차량 행렬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원된 이 차량들은 군용 장비입니다. 차량 측면에 중국 공군이라 적혀 있습니다. 미제 험비를 본따 만든 군용 차량 똥펑멍수도 붉은 리본과 풍선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어 등장하는 트랩 차량에는 신랑 신부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결혼식에 공군 장비가 대거 동원된 데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결혼식을 하는 이들이 군인인지 민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공에서는 권력만 있으면 민간인도 이렇게 관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중공인민해방군은 하나의 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군대가 군구별로 각종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는데 군인들이 이런 결혼식을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청나라가 일본과 전쟁을 했을 때 청나라 군함 한포에 빨래를 널었다는 일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한심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중공 대표팀이 입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올림픽 중계 방송사인 NBC가 이를 중계하면서 중공 지도에서 타이완을 빼버렸습니다. 그러자 주 뉴욕 중공 총영사관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잘못된 지도를 사용하는 것은 상식이 결여됐다. 스포츠를 정치화해 올림픽 헌장을 위배했다면서
MBC와 중계 앵커 사반나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MBC 측은 이를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타이완 국가대표팀은 105번째로 입장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중공팀보다 먼저 입장했습니다.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일본어 알파벳 고주 온주에 따라 입장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은 타이 104번째인 나이까 민국구 대한민국에 이어 입장했습니다. 중화 타이베이라는 국명에 따르면 차이니스 타이베이로 차이니즈의 첫 글자 치보다 다소 앞에 놓이지만 일본이 타이완을 국명으로 채택한 덕에 순위가 중공보다 빨라졌습니다. 일본의 올림픽 주간 방송사 NHK의 여성 앵커가 타이완 대표팀이 입장하는 순간 고조된 억양으로 타이완 데스라고 소개했습니다. NHK 앵커가 타이완을 국명으로 호칭하자 중공은 민감해졌습니다. 중공에서는 텐센트가 개막식을 중계했는데 NHK가 타이완을 언급하자 송출을 급히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중공팀의 입장 장면을 놓쳤습니다. 중공 네티즌들은 자기네 나라 대표팀이 나오는데 왜 멍청하게 송출을 끊었느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